안녕하십니까. 앞서 많은 훌륭한 연사자분들께서 빅데이터가 어떻게 생성되는지,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그리고 미래를 우리가 어떻게 대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 제목은 바이오 빅데이터 건강의 미래를 예측하다입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운 주제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물론 저도 전문가가 아니라서 최대한 여러분들이 오늘 이것이 마무리하는 연사인 만큼 많은 것들을 얻어가시고 또 내 주변에 이것이 어떻게 적용될지에 대한 많은 생각을 해보실 수 있게끔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되는 것은 바이오 빅데이터는 어디서부터 왔는가라는 것을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국내에서는 앞에 보이시는 사진처럼 동의보감이라는 것을 모르신 분은 많이 없을 겁니다. 동의보감이라는 게 어떻게 만들어졌냐면은 약 400년 전에 컴퓨터라는 게 존재하지 않을 때 허준 선생께서 많은 시행착오를 하시며 어떤 질병에는 어떤 약품들이 잘 맞고 그런 것들의 시행착오들을 다 기록을 해서 오늘날의 한의학 백서가 생성이 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병원을 가면은 그게 한방병원일 수도 있겠지만 양방병원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양방병원에서는 빅데이터가 어떻게 만들어져 왔을까요? 물론 데이터가 누적이 되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오늘날의 서전들은 기존의 수술들을 토대로 어떻게 성공이 되었고 어떻게 실패했는 그런 사례들을 종합해서 최적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을 합니다. 의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진찰을 어떻게 제공을 해줬는지에 대한 기록들을 토대로 미래에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의료를 접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들을 항상 하시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날 저희는 주변에 60세, 70세 혹은 80세까지 사시는 분들이 적지는 않을 겁니다. 그 말은 즉 우리들이 오래 살게 되죠. 앞선 연사자분께서 자동차 산업이랑 비교를 해주셨는데 사실 바이오 빅데이터 혹은 미래형 헬스케어도 자동차 산업이랑 크게 다를 게 없다고 봅니다. 저희가 중고차를 살 때 어떤 기준으로 중고차의 가치를 판단을 하나요? 첫 번째로 저희가 알아보고 싶은 것은 이 차량이 무사고 차량인가? 이 차량이 무사고 차량이라는 것은 아무런 조치도 행해지지 않고 그 어떤 데미지도 입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헬스케어와도 똑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저희가 첫 번째로 고민을 해보는 부분은 우리가 질병이 걸렸으면은 무사고 차량이 아닌 사고 차량처럼 우리의 질병력은 어디 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완치가 되었다고 해도 차량을 아무리 고쳤다고 해도 무사고 차량은 만큼의 그런 성능을 보이지는 못하고 그만큼의 가치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로는 저희가 오케이 무사고 차량이다 하면은 어떤 평가를 합니까? 성능 평가를 합니다. 저희는 차량을 구매를 할 때 시승이라는 것을 하는데 그 차량이 중고 차량이라면 과연 이게 신차의 성능만큼 오늘날 이 차량이 성능을 뽐내고 있는가 이것을 고민을 하게 되죠. 그것은 관리에 있습니다. 사실 핵심적인 부분은 저희가 건강을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이고 어떤 질병들을 어떻게 대비를 할지에 대한 두 번째 고민이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슬라이드의 주제를 Living in the Crisis, 즉 인류를 위협하는 위기와 함께 어떻게 살아가냐이겠습니다. 저희는 오늘 코로나19 국면을 맞이해서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마스크가 없으면은 건물에 출입이 되지 않고 건물에 출입을 한다고 해도 50명 이상 모이지 못하고 혹은 9시 이후에는 외부의 식당 혹은 저희가 매일같이 즐겼던 술집들을 방문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면은 그것만이 문제일까요? 저희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래 삽니다. 1990년도만 해도 전 세계 평균 수명이 65년이었습니다. 그리고 2095년 내지는 2100년 정도에는 전 세계 평균 수명이 83년 정도가 될 것이라고 전망이 되는데요. 우리가 마냥 오래 산다고 좋아하지만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자동차의 성능이 저하되듯 우리 몸의 기능은 떨어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면 이 위기가 왜 발생하는 것일까요? 인류는 수만 년에 거쳐서 호모 에렉투스, 네안데르탈 그리고 오늘날의 호모 사피엔스로 진화를 하게 되었는데 산업화는 어떻게 진행이 되었나요? 산업화는 지난 약 300에서 400년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전 세계가 다 함께 공격적으로 발전을 시켜왔습니다.
그러면 산업화가 발전이 되면서 우리는 무엇을 우리 몸속에 넣고 자연스럽게 흡입을 하게 되나요? 주류, 담배부터 시작을 해서 저희는 많은 알레르기를 발생시키는 화학 물질들 혹은 가공식품에서 발생되는 환경 호르몬 그리고 각종 예상치 못했던 발암 물질들을 접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것들을 접하게 되면은 무슨 일이 발생을 하냐면은 현대인의 질병이라는 게 생깁니다. 현대에는 주변에 여러분들 주변에도 그리고 혹은 카메라 넘어서서 계신 분들 많이 이것을 시청해 주시는 분들께서 주변에 당뇨병, 고혈압, 골다공증 혹은 그냥 일상 속에서 안고 가는 알츠하이머 같은 질병들을 주변에서 쉽게 앓고 계신 분들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즉 우리는 오래 살니까 어떻게 관리를 할지에 대한 조금 더 심도 있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기존의 생존 혹은 수명은 생존 기반이었다고 한다면은 오늘의 수명은 어떤 식으로 저희가 만들어 나가야 될까요? 이것은 삶의 질에 따른 수명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래 산다고 호스피스에 계속 병상에 누워 있고 아니면은 아픈 상태로 계속 약을 복용하고 부작용들에 시달리는 삶보다는 우리가 만약에 질병에 걸렸다면 어떻게 내 약해진 몸에 합병증을 예방을 할 수 있는지 혹은 애초에 질병이 걸리기 전에 작은 신호들을 감지를 해서 훨씬 질이 높은 삶을 살 수 있는지 이 두 가지가 핵심적인 저희가 미래를 향한 헬스케어의 자세가 되어야 한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오늘의 헬스케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병원을 언제 가시나요? 보통 증상이 일어나고 내 몸이 아파야 병원을 가지 않으시나요? 저희 한국에서는 적어도 병원에 가면 병을 얻어온다라는 말이 있죠. 그만큼 병원은 우리에게도 진입장벽이 낮지만 특히 한국 같은 나라에서는 많은 대형 병원들과 개인 병원들로 인프라가 잘 구축이 되어서 그리고 또 국민 의료보험 같은 것으로 의료 비용이 많이 절감이 돼서 병원에 가서 양질의 진료를 받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과연 이 앞에 있는 차트처럼 딜로이트 리서치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저희가 증상을 발견을 하고 병원을 가면은 그게 과연 바람직한 내용일까요? 우리가 증상을 겪어서 병원에 가게 되면은 의사 선생님들한테 듣는 것은 당신은 이 질병을 걸리셨습니다. 이 얘기를 듣기까지 우리는 무수히 많은 정밀 검사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죠. 그래서 즉 오늘의 문제는 발병 후에 사후 진단이 일어난다는 것 그리고 다양한 정밀 검사라는 진단 경로에서 발생하는 의료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을 하는 게 좋을까요? 저희는 저 박스를 조금 왼쪽으로 시프트해야 우리가 미연에 질병을 방지를 할 수 있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차후에 우리 후손들이 이 질병을 어떻게 하면은 윤리 있게 풀어나갈 수 있을지 그리고 함께 공존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은 이것을 어떻게 안고 가야 할지에 대한 해결책이 나올 것입니다. 즉 KLS케어에서는 다중 오믹스 모니터링 후에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을 통해서 선제적인 작은 신호들을 포착해서 진단을 하는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고요. 경감 혹은 동일된 비용으로 선제적 대처를 할 수 있는 힘을 여러분 모두에게 드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만 이것을 하고 있는 걸까요? 물론 공상과학 같은 이야기이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 마크 저커버그도 챈 저커버그 이니셔티브에 3조라는 돈을 투입해서 우리 모두의 주머니에 있는 스마트폰으로 누적되는 데이터를 통해 훨씬 맞춤형 헬스케어를 제공을 해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게 현실화될 수 있을까라는 고민과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머니에는 오늘날 특히 OECD 국가 중에서 한국에는 스마트폰 보급률이 가장 높습니다. 이 스마트폰은 우리에 대한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몸에는 얼마나 많은 데이터가 있을까요? 우리 몸에 있는 데이터들을 알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제 자신을 알아야 된다 혹은 know thyself 체내 인체 데이터를 읽어내고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포당 데이터가 보통 1.5GB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통상적으로 20에서 30분 정도 되는 괜찮은 퀄리티의 동영상의 용량이 되겠는데 인체의 세포는 무수히 많습니다. 세포 하나가 우리가 되기까지에는 40조 개의 세포들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면은 얼마나 많은 양의 데이터가 이 몸 안에 있을까요? 우리 휴대폰은 오늘날 100기가, 500기가라는 용량을 가지고 있는 것은 더 이상 미래 얘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몸에는 여러분들이 경험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도 경험하지 못한 60제타바이트라는 양의 데이터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 몸도 어떻게 보면은 슈퍼컴퓨터라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행해지는 건강검진 가셔서 전날 굶고 하루 종일 여러 가지 검사들을 받고 수십 장의 결과지를 받고 여러 가지의 위험 신호들을 받게 되시는데 그것이 결론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것은 무엇인가요?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운동하세요, 술 끊으세요, 혹은 생활 습관을 바꾸세요, 잠 잘 주무세요라는 이야기들인데 과연 맞춤형 헬스케어의 바람직한 데이터 활용량은 어느 정도가 될까요? 우리 체내에는 여러 가지 오믹스 정보들이 있습니다. 뭐 심장 정보, 당뇨 리스크, 염증, 영양분, 스트레스, 유전체, 단백체, 그리고 이 바이오 센서, 스마트한 센서들로 누적할 수 있는 라이프로그 데이터, 장내균총, 그리고 대사체의 데이터들을 오늘의 기술로 우리는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데이터들을 읽어내서 4차 산업혁명에 걸맞는 헬스케어를 대하는 자세는 뭐가 될까요? 4P 헬스케어라고 저희는 칭하고 있는데 4차 산업혁명에 걸맞는 전문 용어는 헬스케어 4.0이라고 합니다. 헬스케어 4.0의 기본적인 틀은 바이오 빅데이터를 누적을 해서 그것들을 잘 활용을 해서 초개인적 맞춤형 헬스케어, 즉 하이퍼 퍼스널라이즈드 헬스케어를 현실화시키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4P 헬스케어를 조금 더 구체적이게 설명을 드리자면 첫 번째 P는 participatory, 참여형 헬스케어입니다. 보건산업, 바이오, 의료계에서 아무리 데이터를 많이 누적한다고 해도 과연 앞서 말씀해 주신 분들께서 이야기를 해주셨듯이 저희가 예측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길까요? 여러분들 모두의 참여가 중요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차후에 차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P, predictive, 예측형 헬스케어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오늘의 기술들로 미래의 내 건강 상태를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 연사의 제목이기도 하죠. 세 번째 P, precision, 정밀형 헬스케어입니다. 우리가 언제 어떻게 어떤 질병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이것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는지 정밀하게 예측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대처를 할 수 있다면은 저희의 삶의 질이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네 번째 P, preventive, 예방형 헬스케어입니다. 이 모든 내용들을 가지고 저희는 질병에 걸렸다면은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고민을 해야겠지만 저희는 애초에 질병이 잔잔한 파도일 때 파도가 점점 커져서 무너지기 전에 이 신호들을 어떻게 예측을 하고 미래를 예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게 미래형 헬스케어를 현실화시키는 핵심적인 요소라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앞에 많은 오믹스 정보들이 몸에 내재가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다루는 것들 중에 첫 번째는 지노믹스, 즉 유전체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유전체 데이터는 혹은 유전체라는 것은 많이 그렇게 낯설게 다가오진 않을 겁니다. 이미 많은 바이오 기업들이 여러분들의 유전자 분석을 침이라는 타액을 가지고 분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유전자는 어떤 내용들을 저희한테 주게 되는 걸까요? 저희가 정한 부제처럼 유전체학은 인체 코드를 해독하다라는 컨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은 아마 여러 오믹스 중에 유전체에 굉장히 많은 비용이 지출이 되고 이것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많은 학계에서도 노력들이 이어져 왔습니다. 가장 큰 예로는 게놈 프로젝트가 있겠습니다. 우리 몸에는 2차원적인 유전자라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의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지를 분석을 해야 이것이 3차원적인 단백질이 됐을 때 그 결과가 뭔지 알 수 있겠습니다. 즉 여러분들은 이미 건강검진센터를 가서 유전자 검사를 받으시면 이런 질병들에 내가 취약하구나 혹은 이미 어느 정도는
여러분의 가족력이 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질병에 취약한지에 대한 이해를 하고 계실 겁니다. 두 번째는 마이크로바이옴, 즉 장내 미생물입니다. 만약에 유전자가 타고난 데이터라고 한다면은 마이크로바이옴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수행 평가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하겠습니다. 장내 미생물학을 저희가 부제로 장 속의 건강 도우미라고 선정을 했습니다. 그것은 즉 우리가 무엇을 먹고 어떤 것들이 내 체내에 들어오게 되고 이것들을 그러면은 약 5파운드 정도의 장내 미생물들이 어떻게 분해를 시키고 이것을 어떻게 소화시키는지에 대한 이해도가 필요합니다. 유전자는 저와 앞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그리고 카메라 너머에 계신 많은 분들과 차이점이 0.1%밖에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장내 미생물 같은 경우는 저희와 여러분들의 공통적인 미생물 구조는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즉 66.7% 정도가 저희는 다른 미생물들을 몸속에 품고 있습니다. 미생물이 왜 중요하냐면은 사실 몸의 대사라든지 여러 가지 그 내부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설명을 해주는 혹은 규명을 해주는 작은 건강 도우미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KLSK에서 직접 만들 수 있는 데이터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프로테오믹스, 즉 단백체입니다.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것의 부제는 3차원의 마술사입니다. 지노믹스 혹은 유전자들에서 그 코드를 읽어내고 20가지 아미노산들이 나오는데 이 20가지 아미노산들의 어떤 비율로 몸속에 발현이 되느냐에 따라서 개개인마다 질병 리스크가 판단이 됩니다. 몸속에는 여러 가지 타액이 있죠. 골수부터 혈액, 그리고 침, 눈물 등이 있는데 단백질은 사실 혈액 온몸을 돌아다니면서 신호들을 포착하고 신호들을 감지하는 혈액에서 발견하는 게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즉 앞서 파도라는 비유를 드렸는데 그 잔잔한 작은 신호들, 단백질들이 잘못되어 가고 있는 방향에서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그것을 인지하게 되고 선제적으로 몸속의 단백질 구조를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다면은 이것이 바로 예방형 헬스케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KLS케어의 솔루션은 빅데이터를 활용을 한 다중오믹스 분석입니다. 즉 유전자, 장내 미생물, 단백체들의 서로 각기 다른 역할들을 하는 데이터들에 대한 서로 간의 관계를 이해를 하고 이것을 가지고 보다 정밀한 4P 헬스케어를 현실화시키는 것입니다.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다시 한번 종합을 해드리자면 유전자는 타고난 데이터, 마이크로바이옴은 지난 생활들에 대한 수행평가, 그리고 단백체는 현 상황, 내 몸에 흘러다니는 신호들을 당장 분석을 할 수 있는 세 가지 부분들인데 이것들을 다 합쳐서 CT 혹은 MRI를 가지고 보다 정밀한 영상을 판독을 하듯이 저희는 더 정밀하게 내 건강 상태를 평가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미래형 헬스케어는 어떤 형식이 바람직하고 저희는 스타트업으로서 어떻게 미래를 대비를 하고 어떤 자세를 갖는 게 좋을까요? 최대한 많은 데이터가 누적이 되어야 저희는 보다 더 정밀한 소견을 내어드릴 수 있고 병원들 혹은 동네 병원들 심지어 보건소까지 협력을 해서 신뢰 관계를 쌓아야지 각기 다른 층에서 저희의 결과지를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과연 저희만의 노력으로 이것을 만들 수 있을까요? 저희는 도로 위를 달리는 자율주행 자동차가 아닙니다. 그리고 도로 위에서 카메라 하나만 가지고 각종 데이터를 누적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즉 여러분들의 참여가 핵심적입니다. 저희는 해봤자 몇 명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공상과학 같은 4P 헬스케어를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데이터 누적이 필요한데 유전자는 침으로, 장내 미생물은 대변으로, 단백체는 피 한 방울로 읽어낼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 기술들을 최대한 적극 활용해서 일상 속에서도 한 달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내지는 하루에 몇 번씩까지도 읽어낼 수 있는 데이터들을 총 누적을 하게 된다면은 우리는, 즉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리고 우리 주변의 모두가 질병에 위협받지 않고 더 윤리적인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